초보라면 한 번쯤 겪는 고민들이 있죠. 발차기는 세게 하는데 속도는 안 나고 숨이 너무 차고 또 팔을 젓는 건 괜찮은데 발차기 타이밍이랑 자꾸 다리가 엇갈려서 어지럽고 힘들고, 자, 이런 고민들 공감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힘만 주고 너무 어지러웠던 그런 초보 시절이 있었는데요. 사실 초급자 시절에서는 발차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자세를 고치지 않는다면 수영 실력이 3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형 발차기에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4가지와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하고 덜 지치고 빠르게 수영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무릎부터 발목,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핵심 교정 포인트들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실수는 종아리만 움직이면 쥐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바로 허벅지가 핵심인데요. 혹시 수영장에서 발차기를 할 때 무릎 아래쪽 종아리만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가요? 마치 발목만 바삐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실수인데요. 자, 물속에서 보면 종아리가 너무 크게 움직이고 발끝이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퐁당퐁당 소리가 납니다. 힘을 들이는 것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종아리에만 힘을 줘서 움직이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 추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허벅지와 엉덩이처럼 큰 근육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아리에 그렇게 작은 근육에만 부담이 집중이 되니 종아리 경련 같은 것은 바로 10분만 해도 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허벅지에서부터 시작하는 물결의 움직임으로 이미지 연상을 하면서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 발차기는 허벅지, 무릎, 발목, 발끝 이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움직이는 연쇄 동작과도 같아요. 마치 파도가 순서대로 밀려오는 듯한 느낌처럼 말이죠. 자, 킥판을 잡고 천천히 발을 올리면서 허벅지가 먼저 올라간다고 의식을 해보세요. 무릎이 먼저가 아니라 허벅지 근육이 먼저 올라오고, 자, 무릎의 각도는 15도에서 25도 정도로 편안하게 굽힌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무릎에 있는데요. 그 작은 각도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을 생각을 해줍니다. 무릎을 확 접었다가 피는 게 아니라 살짝만 굽히고 다시 펴서 아래로 부드럽게 내려준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반복할 때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살짝 쓰는 그런 느낌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마치 계단을 오를 때 쓰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로는 느린 킥판 드릴 연습인데요. 킥판을 양손으로 잡고 얼굴은 물속에 넣은 상태로 천천히 발차기를 해봅니다. 발차기에 집중을 하면서 내 무릎이 너무 많이 구부러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가능하면 옆에 친구분이나 코치분에게 봐달라고 부탁을 해봅니다. 자, 25m씩 진행을 해보고 휴식을 해보고 이렇게 3세트 정도 반복하면 좋아요. 다음으로는 우리의 뻣뻣한 발목이 바로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발목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한 상태로 물을 차고 나가는 것인데요. 발등을 완전히 세우거나 발 전체로 물을 내리치는 느낌이죠. 자, 물속에서 시끄럽게 탁 또는 착 소리가 나지만 정작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리는 크지만 효율은 전혀 없습니다. 자,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발목이 유연해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물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발목이 뻣뻣하면 물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날 뿐 밀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1시간만 또 수영을 해도 우리의 다리가 돌처럼 뭉치는데 이렇게 발목이 뻣뻣할수록 더 필요 이상의 힘이 들어가고 우리가 지치게 됩니다. 또 다리의 움직임이 불필요하게 커지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의 자세까지 딱딱하고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뻣뻣한 우리의 발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부드러운 포인팅을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발레리나처럼 완전히 발끝을 쭉 펴는 것은 아니라 살짝만 펴내서 물을 밀어내는 느낌을 천천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발등이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물을 스친다 또는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킥을 하고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또 일상에서 틈틈이 발목 스트레칭을 하면 정말 좋은데요. 출퇴근 시간이나 TV 볼 때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있습니다. 벽을 잡고 한 발을 뒤로 뺀 다음에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종아리와 발목 뒤를 쭉 이완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한 10초 또는 20초까지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또는 바닥에 앉아서 발목만 천천히 원을 그려주세요. 시계 방향,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틈틈이 해주면 언젠간 정말 유연성이 좋아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킥판을 잡고 발목 펴는 연습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킥판을 잡은 상태로 천천히 발차기를 하면서 발목을 가볍게 포인팅 해보는 것이에요. 자, 발목이 자연스럽게 플렉스, 포인팅 이렇게 전환되는 느낌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과하게 처음부터 하지 않고 중간중간 발목도 돌려주면서 휴식을 취해봅니다. 자, 세 번째 실수는 V자 자세. 바로 아무리 발차기를 해도 대부분 물속 깊은 곳에서 헛발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자세를 정말 힘들어하고 고생을 하는데 마치 정말 끊임없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느낌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상체가 위로 들려 있고 하체가 좀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발차기가 수면 위쪽이 아닌 물속 깊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도 앞으로 가는 힘이 더 생기지 않는 것이죠. 또 허리가 과도하게 꺾인 경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허리에도 부상이 입을 수 있는데요. 수영이 허리에 좋다고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교정 자세를 볼게요. 첫 번째로는 머리를 더 낮추고 코어를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선은 약간 아래 바닥 쪽으로 향하게 두어야 하고 앞을 보려고 하지 않고 머리도 들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럴 때 뒷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복근에 약간 힘을 주면서 내 허리와 엉덩이가 수면 근처에 있다라고 꼭 의식을 해보세요. 마치 플랭크 자세 우리가 할 때 코어의 아랫배 쪽에 힘을 주고 바닥과 우리의 엉덩이, 코어 이렇게 평행하게 두는 느낌처럼 말이에요. 코어가 중심축을 딱 잡고 있어야 허리도 보호할 수 있고 하체도 가라앉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물을 더 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는 헤드 다운 킥 연습인데요. 킥판을 가슴 아래나 약간 낮게 잡고 얼굴은 물속에 넣어서 전진을 해봅니다. 다리가 자연스럽게 수면 근처에 뜨려면 코어로 몸을 수평으로 유지를 잘 해야겠죠. 처음에는 호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초에서 5초 정도 킥을 하고 머리 들어 호흡을 하고 다시 킥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이렇게 킥판의 부력을 빌려서 코어에 힘을 집중해보는 연습이에요. 킥을 하면서도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와 엉덩이의 힘을 꼭 유지하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자, 코어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물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더 이상 우리의 하체가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작은 각도로도 발차기를 해보면 좋습니다. 하체가 너무 물속에 가라앉은 상태라면 너무 크게 발을 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코어에 힘이 없는 분들은 허리가 더 꺾이게 됩니다. 이럴 때 무릎을 살짝만 굽혀서 올렸다가 부드럽게 내려치는 정도로 하면서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좋아요. 자, 마지막 실수는 옆으로 다리를 벌리는 것인데요. 발차기를 할 때 다리가 좌우로 크게 벌어지는 일명 가위질 킥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양옆으로 튀기도 하고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데요. 이런 실수를 한다면 골반이 흔들리면서 자세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호흡 타이밍까지 엉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위질 킥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엉덩이와 내 정근을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다리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허벅지 안쪽인 내정근과 코어의 힘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집에서도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짐볼이나 쿠션을 허벅지 사이에 끼고 이렇게 힘을 주어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해보면 이것만으로도 내정근의 힘을 키울 수도 있어요. 또 킥판을 잡고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리가 벌어지는 문제는 바로 골반 안전
가동성도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요. 킥반 드릴을 할 때 허리를 고정하고 발이 직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천천히 차고 양발이 좁은 범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나가 보세요. 자, 자유형 발차기의 핵심 팁 4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코어의 잡기가 발차기의 80%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발차기는 하체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부 그리고 허리, 골반 이렇게 근력이 바탕이 되어야 다리가 수면 근처에 떠있는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단 10분 정도 플랭크 또는 앞서 말했던 스트레칭을 해주면 킥 운동이 정말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꾸준하고 일정한 템포로 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초보자분들 시절에서는 팔 스트로크에만 신경을 쓰는 분들도 많아요. 자, 발차기를 조금 띄엄띄엄 또는 갑자기 멈추거나 강했다가 약했다가 이런 경우는 발차기 연습이 좋지 않아요. 가급적 일정한 속도 그리고 호흡, 스트로크까지 일정하게 연습을 해나가는 것을 해보세요. 세 번째로 발목 유연성도 있었죠. 발목이 유연해야 물에 접촉하는 면도 부드러울 수 있고 밀어내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까치발 운동 또 앉아서 발목 돌리기 운동도 평소 습관처럼 유지를 하면 조금씩 유연성이 높아질 거예요. 오늘 발차기 자유형분들 초보 실수 알려드렸는데요. 4가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는 것이었죠. 우리의 큰 근육인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서 작은 각도로 천천히 연습을 해나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목이 뻣뻣한 것이었죠. 부드러운 발목 포인팅 스트레칭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체가 가라앉는 V자 모양이 문제가 되는 실수였는데요. 자, 이럴수록 머리를 낮추고 위에 코어의 힘을 조금씩 강화를 시켜가는 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리가 옆으로 벌어진 상태로 발차기를 하는 것이었죠. 내전근을 보강을 하고 직선과 상하 움직임을 조금씩 연습해보세요. 자, 이 4가지만 교정을 해도 우리 수영 전체가 편해지고 속도도 바로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서 제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이런 평형을 완성시켜가는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서 계속 그만뒀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 갈 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가 잘 되고 또 못하던 이런 평형을 잘하게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임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같이 만끽하기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또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면 애프터 스임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